안녕하세요. 오리언입니다. 오늘은 눈썹 이식의 그 Q&A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좀 Q&A 형식을 빌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환자들이랑 상담해 보면. 그리고 가끔씩 그 유튜브에 그 댓글에도 가끔씩 올라와서 저를 좀 많이 궁금한 거 위주로 질문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길지 않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과 밀도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제법 하세요. 당연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일단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반영구가 있거나 눈썹의 모양이나 밀도, 흉터 여부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충분히 상의와 충분한 상의와 수정을 거쳐서 이제 하고 그때 이제 최종 디자인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인펜으로 제가 눈썹을 디자인하면 환자분들이 일단 어색해요. 너무 막 짠 것 같아. 이렇게 너무 안 굵어도 된다. 이렇게 안 얇아도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실제는 사인펜이 우리가 씹는 거는 머리카락이죠. 아주 얇은. 근데 사인펜은 되게 두껍죠. 머리카락보다 10배는 더 두껍죠. 그래서 그 감이 조금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디자인을 하고 환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식하시고 싶은 환자분들이 먼저 나는 뭐 연예인 사진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끝이 올라가면 좋겠다. 끝을 살짝 내렸으면 좋겠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눈썹이 좋다. 아니면 수평, 일직선 눈썹이 좋다. 뭐 여러 가지 이 원하는 바를 말씀을 일단은 저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참고하고 그분의 얼굴의 형태에 맞게 일단은 제가 먼저 디자인합니다. 디자인한 다음에 보여드려요. 누워서 디자인하고 앉아서 다시 봅니다. 그러면 조금 디자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이가 드신 분은 특히 눈썹이 좀 처지거든요. 누워있을 때랑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달라요. 그래서 앉아서 다시 한번 디자인을 또 조절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앉은 상태에서 오케이를 받고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눈썹 이식을 할 때 이 방향도 되게 중요합니다. 방향. 왜냐하면 눈썹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화상 흉터라든지 아니면 뭐 눈썹에 여기 이마 를 올리는 이마 당김 수술을 하든지 뭐 이런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 칼이 절개 수술을 할 때 피부를 이제 절개할 때 그 위치가 티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눈썹 있는 데를 가로로 이렇게 절개하는데 흉터가 생기면서 잘못하면 그 부분에 눈썹이 전체가 다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식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 외에는 대부분이 어느 정도 눈썹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기존 눈썹이랑 잘 어울려지게 해야지 그 기존의 눈썹의 방향이랑 이런 걸로 무시하고 심으면 완전히 칫솔처럼 되게 엉망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굳이 얼굴을 안 가리는 이유가 고맙게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셔서 제가 자주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보시면 이분의 기존 눈썹을 보면 상당히 눈썹이 일단은 솔직히 안 예뻐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의 밀도도 되게 없고 특히 오른쪽 이쪽에는 또 흉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눈썹이 사각형에다가 끝도 많이 내려와 있고 그죠?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을 때 자세히 보시면 밀도도 당연히 좋거니와 디자인도 이분이 갖고 있는 눈썹이랑 조금 틀려요. 직사각형 같지 않고 이제 일반적 눈썹으로 이쁘게 심었죠. 그럼 기존의 눈썹은 깎았냐? 깎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놔둡니다. 왜냐하면 심는 눈썹은 훨씬 진하니까 자연스럽게 기존 눈썹이 이제 솜털처럼 연모 형태로 돼서 더 자연스럽게 어울려집니다. 그리고 위에 눈썹은 좀 내려오고 밑에 눈썹은 올라가게 이렇게 가운데서 만나서 벗게 이렇게 만들었고 좌우 대칭도 좋고 예. 이분은 뭐 저한테 항상 가끔씩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디 가도 눈썹 이식 했다는 걸 모르고 심지어 자기가 눈썹 이식 했다고 말을 해도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자연스럽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반영구가 되어 있는데 눈썹 이식이 가능하냐? 사실 눈썹 이식을 10명을 하면 절반은 반영구가 되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반영구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눈썹 이식할 때, 이 눈썹 이식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으면, 반영구를 안 했을 거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반영구로 만족했으면 당연히, 죄송합니다. 눈썹 이식하러 병원 오지 않으셨겠죠. 일단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 그 대신에 이제 디자인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기존의 눈썹의 윤곽 안에서 이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의 눈썹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반영구를 진하게 해서 어떤 분이 눈썹을 했는데 눈썹 반영구를 했는데 끝을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내린 게 너무 싫다고 눈썹을 수평을 하거나 끝을 조금 올려달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진하게 반영구가 되어 있는데 또 눈썹을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나 심어 놓으면 멀리서 보면 끝이 두 가지로 갈라져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가 있으신 분들은 디자인에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반영구에서 많이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지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가 섬유화가 돼 있어요. 섬유화가 쉽게 말하면 흉터처럼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이상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흉터가 있거나 반영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기본이 2번입니다. 물론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3번까지 할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3번 이식하신 분들은 없고요. 한 번 내지 2번 이식을 좀 합니다. 아무래도 반영구란 거는 문신, 색소를 입히는 과정이 흉터를 좀 만드는 과정이에요. 점도 찍고 그 다음에 얇은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피부를 그어서 색소를 입히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흉터가 좀 됩니다. 그래서 생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생착률이 조금 1회로 끝나는 거고 예상대로 생착률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2번 정도 한 번 더 해서 총 2번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2개를 만약에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왕이면 사실 눈썹 이식을 먼저 추천드려요. 우리가 반영구를 하더라도 털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반영구가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아무 밋밋한 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반영구가 되면 굉장히 페인트처럼 이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영구를 하면 피부 섬유화가 돼 있죠. 흉터처럼. 그렇기 때문에 생착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깨끗한 피부 상태에서 이식을 하고 뭔가 아쉬울 때 이식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반영구로 살짝 터치를 해주는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그 다음, 자, 60대 아버지가 눈썹 이식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합니다. 이렇게 올라온 게 있는데, 이식할 때 이식 시간이랑 마취는 어떡하냐? 전체 시간은 뭐 5시간 플러스 마스인데요. 아침에 오시면 저랑 상의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채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좀 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가 다 끝나면 물론 절개 때 비절개는 분리가 따로 필요 없고 이게 끝나면 이제 한 몇 시간 있다가 심게 되고 심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됩니다. 모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걸리죠. 시간이. 이 정수리나 헤어라인 이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속도로 심는데 눈썹은 그렇게 안 심고 하나 심고 잘 보고 또 하나 심고 또 잘 보고 또 하나 심고 이렇게 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모됩니다. 왜냐하면 컬의 방향까지 하나하나 다 고려해야 되고 컬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자체의 눈썹 방향 고려하고 심는 눈썹끼리 또 어우러지는 거 고려하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을 또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눈썹을 심으면서도 조금 전에 끝난 왼쪽 눈썹의 방향을 계속 보면서 눈썹이 이제 심을 때 각도도 중간에 꺾이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그 변곡점 같은 것도 좌우 대칭으로 잘 나와야지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한 곳을 잘 심은 다음에 그 다음 거 심을 때는 조금 전에 심은 눈썹을 계속 참고하면서 좌우 대칭을 최대한 만들어서 심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마취는 어떻게 하냐? 마취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눈썹은 헤어라인이나 정수리처럼 넓은 면적이 아니라서 조금 아프더라도 그냥 대부분은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납니다 하면서 마취를
하는데 눈썹이 사실은 큰 신경이 지나가서 마취가 좀 아파요. 이런 데보다. 그래서 그게 싫다. 그런 분들은 5분 정도 그 혈관으로 수면 마취를 좀 해줍니다. 반수면 마취라서 제 목소리가 다 들리고 의식도 있는데 이상하게 안 아프죠. 언제 마취가 끝났어요? 물어볼 정도로 신기한 마취입니다. 반수면 마취를 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5분 정도. 그리고 막상 수술할 때는 깨어있는 상태가 돼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원하는, 또 수술하는 도중에 또 원하는 거, 뭐 원장님 잘해주세요. 뭐 저 정말 진짜 잘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뭐 여자친구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식 직후에 활동 가능한지 세안이랑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회복이 좀 느리겠죠. 그래서 이식 직후 한 하루 이틀 정도 휴식이 취하는 게 좀 좋다. 뭐 이거는 일반적인 수술에도 해당되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거는 뭐 3일 이후에는 가능한데 심하게 땀을 흘리는 운동은 한 2, 3주 정도 있다가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흰머리가 많은데 이식해도 되냐? 우리가 헤어라인이나 정수리 이식을 할 때는 그냥 심습니다. 흰머리, 검은머리 구별 안 하고. 왜냐면, 뭐 3촌무, 4촌무를 심기 때문에 흰머리가 많으신 분들을 검머리까지 다 빼고 심으면 모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눈썹은 어차피 많은 모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물론 가끔 눈썹이 하얀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연세가 들어도 눈썹은 좀 검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헤어라인이나 정수리 모발 이식을 할 때는 이게 수술하기 며칠 전에 오히려 그 염색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리할 때 방해도 안 받고 검은 머리를 잘 심게 충분한 모수를 뽑을 수 있게. 근데 눈썹은 오히려 염색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염색을 안 해야지 흰머리, 검은 머리가 구별되겠죠. 그래서 검은 머리만 사용을 합니다. 네. 한 6개월 전에 나이 많으신 분인데 뒷머리가, 재료가 되는 뒷머리가 전부 다 흰머리예요. 그래서 흰머리 심어도 되겠냐 하니까 되겠다고, 자기 염색하면 되니까 흰머리 심어도 된다고. 그렇게 아주 예외적으로 흰머리를 심으신 눈썹 이식 환자분이 계셨는데 예외적이고 대부분은 검은 머리만 따로 뽑아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지기간, 당연히 이거는 반용고모입니다. 반용고모. 그렇기 때문에 탈모가 거의 진행되지 않죠. 그래서 공유부 우선원칙. 우리가 여기 있는 머리를 일반무라고 그러고 옆머리 뒷머리를 연고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극단적인 대머리 아저씨들 보면 여기는 없어도 옆머리 뒷머리는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연고무, 이 뒷머리도 좀 약해질 수는 있으니까 일부는 좀 빠지고 반연고무라고 그러는데, 이 머리를 옮기시면 이 머리 성질을 갖고 갑니다. 당연히 유지기간은 거의 평생 유지가 되는데, 물론 일부는 조금 약해지고 빠질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눈썹 정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1회 정도 좀 깎아줘야 돼요. 다듬어줘야 돼요. 근데 눈썹이 이제 잘 안 자라죠. 가끔 자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씹는 머리는 이게 머리카락이니까 조금 자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다듬어주면 되고, 너무 짧은 가위 말고 일반적인 요만한 가위 있죠. 두 손으로 잡고 얼굴 곡면에 맞춰서 깎으면 양쪽 다 합쳐서 10초면 자릅니다. 10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원하게 깎아주기를 바라고. 제가 눈썹 이식을 뭐 10년 넘게 했지만 워낙 만족도가 높아서 이 자르는 걸로 스트레스 받는 분은 사실 거의 못 봤어요. 만족도가 높아서. 그 다음에 수술 날짜 잡을 때 어떻게 하냐. 당연히 이제 병원 일정이랑 조율을 해서 최대한 빠른 날로 잡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직하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대기 시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최대한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눈썹 이식에 대해서 간단한 Q&A 형식을 빌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병원에서 병원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유튜브를 봐서 또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게 이런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